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합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장혜찬 시사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마치 사만사온처럼 사흘 춥고 나흘 미세먼지 끼는 듯한 날은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미세먼지 대선 공약을 했던 문 대통령이 언급을 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유례 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정부입니다.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사실상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자욱했던 오늘 이 미세먼지 때문에 또 한 번 이제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래저래 설을 대비해서 문 대통령이 해놨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어떤 거였나요? 그동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됐었거든요. 네. 미세먼지 정말 숨쉬기 힘들 정도로 힘들고 이제는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가 되었는데 그에 비해서 정부의 관심은 좀 덜한 것 같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층이었던 30대, 40대 주부들이 마음을 돌리고 있다는 언론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런 만큼 최근 들어서는 국무회의나 또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미세먼지 문제 강력한 대책을 요구한다는 언급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던 임기 중에 30%가량의 미세먼지를 감축하겠다는 그 공약에 비하면 아직까지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이 상당히 그만큼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네. 이런 식으로 언급이 계속되게 되고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인만으로도 어느 정도 여론의 반전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에서 각종 예비비 예산을 풀어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시도한다던가 또 개각 같은 경우도 지금 염두에 오르고 있죠. 네. 특히나 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환경부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에서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환경부 장관 교체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요. 네. 관련해서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원성이 높은 부서는 임기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장관을 교체하면서 다시 한번 국정 3년차 쇄신하는 이미지를 추구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된 발언이었습니다. 네, 이낙연 국무총리도 오늘 개각에 대해서 언급을 하던데요. 지금 4-5군데까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이 청와대에서는 탁현민 행정관의 사표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지금 김성환 평론가님 이렇게 되면 혹시 이분 나가셨다가 혹시 대북 행사 관련 또 특보로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리는 없고요. 네.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례가 있는 일인가요? 청와대 네. 행정관을 했었는데 행정관 나가고 난 다음에 무슨 특보다 이런 자리를 줘서 다시 행사를 맡기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공연기획하는 사람이 탁현민 행정관 한 그러니까요. 명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동안에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남북관계 개선 문제라든가 네. 또 남북 문화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탁현민 행정관이 굉장히 좀 인상 깊게 그 여러 가지 행사들을 기획해 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기존에 이제 기획했던 행사의 어떤 어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파괴하고 새롭게 국민들한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네. 약간 좀 팝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방식으로 기획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네. 많이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또 논란도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고사를 계속 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붙잡을 명분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행정관을 그만둔 다음에 본인 스스로도 그만두겠다고 얘기한 다음에도 쉬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청와대에서 이번에는 언제 놔주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이번에는 놔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네, 수리가 됐으니까요. 지금 청와대 전해드렸습니다만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요.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가 됐는데 이낙연 총리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이 1, 2위 호각지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이종훈 평론가님, 지금 이낙연 총리의 저희가 발언을 좀 소개한 뒤에요. 다시 여쭈려고 하는데요. 미묘하게 발언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손사래를 쳤다가요. 이제는 두렵다, 엄두가 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던데요.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선 조사에서 항상 1등 나오시면 우선 기분이 어떠세요? 느낌이? 맨 처음에는 얼떨떨했어요. 왜 그러지? 뭐지? 그랬는데요. 이제 자꾸 이제 몇 달 동안 그러니까 더 조심스러워지고 그러네요. 그래도 기분은 좋으시죠? 뭐 일부러 나쁠 거야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반대로 제가 국민들한테 마구 야단 맞고 그러면 총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한테 짐이 안 되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지도가 계속 유지되면은 대통령 선거 나가시겠죠? 아이고, 사실은 총리도 굉장히 벅찹니다. 이것도 벅찬데 더 막중한 책임 있는 자리를 하겠다.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예, 지금 그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참 두려운 일이죠. 뭐 대권 앞엔 장사 없다고들 많이 하긴 합니다만 두렵다라는 말은 분명히 안 나가겠다라는 건 분명히 차이가 나서 말이죠.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난해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출마 안 한다. 네. 자기 영업 안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만 해도 명확하게 안 나간다라고 메시지를 줬는데 네.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그 메시지 내용을 보게 되면 딱히 안 한다라는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직이 굉장히 좀 엄중한 자리라서 상당히 두렵게 바라보고는 있다. 이런 정도로만 얘기를 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약간 좀 기류가 좀 바뀐 그런 걸 좀 느끼게 되고요. 네. 특히 뭐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표현 같은 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표현 하나가 살짝 바뀌는 게 그냥 단순히 바뀌는 거라고 우리가 보기는 어렵다. 네.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대선 출마 쪽도 좀 고려하는 방향으로 네. 새해 들어서 생각이 좀 변하신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3년 차에 나오는 총리의 발언치고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러면서도 도전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